네, 식사들 하셨습니까? 난장판이죠. 어제 비가 와가지고 이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단 라제타가 없죠. 이게 전면이고요. 이게 후면인데 세 군데 빵꾸가 났어요. 이쪽으로는 바깥쪽으로는 크게 났고 안쪽으로는 실빵꾸가 났고요. 이쪽 면에 실빵꾸가 있어요. 세 군데가 지금 빵꾸가 났는데 어제 전화통화를 이 떼어주는 업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요 플라스틱 면만 빵꾸가 안 나면은 충분히 떼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플라스틱 면 빵꾸 난 거는 이게 그냥 플라스틱 녹여갖고 붙여도 되고, 글루건 같은 걸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에폭시 같은 걸로 떼우면은 충분히 대응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빵꾸, 알루미늄 면에 빵꾸가 나는 거는 알루미늄 용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액을 안 물어봐서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라제타가 지금 보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라주 650 같은 경우에는 빵꾸 나시는 분들은 참고하라고 오늘 동영상을 올려봅니다. 사실 여기서 토치로 그냥 떼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플럭스만 있으면 되거든요. 플럭스 한 통에 몇천 원 안 해요. 이제 이 안쪽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 빵꾸가 나면은 상당히 이게 땜나무 흘려서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이 뭐 냉각 핀을 다 빼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맡기고서 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꾸가 크게 났어요. 떼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망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라제타가 너무 작아가지고 떼어도 원상복귀가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개같이 망했죠. 그래서 이 라제타는 지금 사용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판정을 받았고요. 뭐 방법이 없죠. 제가 단골로 가는 청주 상원 오토바이의 KR 모터스 정비 수리센터죠. 거기 문의를 해봤더니 사장님이 650 12년식 똑같은 거를 두 대를 한 대로 합쳐서 수압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엔진을 교환을 하고 나머지 이제 잡자재가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대를 한 대로 합쳐서 오토바이를 한 대를 만들고 나면은 라제타가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주말까지 좀 기다려 봐달라.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이제 삭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라제타 압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많이 걸려야만, 뭐 얘기로는 1, 2kg 정도 얘기하는데 많이 걸려야 3kg 이내에 걸리기 때문에 라제타를 되게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양쪽이 다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하고 알루미늄하고 접합부가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라제타 핀이 지금 망가졌죠. 근데 라제타 핀이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초에 누수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떼우려고 이런 라제타 실이라고 그러죠.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라제타 넣으면은 좀 걸쭉하게 만들어서 라제타 구멍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되게 미세한 구멍들은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데 구멍이 커지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알루미늄하고 융착되는 과정에서 라제타 알루미늄을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도 자꾸 더 빵꾸가 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좀 그래도 그나마 빵꾸를 떼운 작업을 한 곳은 현재 라디에타 카 에어컨,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수리를 합니다. 자동차, 에어컨, 오토바이, 또 자동차 에어컨의 에바프레이트 뭐 다 수리를 하는데,
여기서 수리를 하시면은 라제타를 띄어서 포장을 해서 택배로 선불로 보내주시고 받아서 작업을 하시고 작업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작업을 하시면은 작업 전에 대금을 송금해 주시면은 확인하시고 작업하시고 이제 다시 보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실 건데, 국산 오토바이나 외제 오토바이나 상관없이 작업 비용은 3만원에서 5만원이랍니다. 근데 이 작업 비용이 뭐에 따라 차이가 나냐면 빵꾸난 구멍 숫자나 아니면 작업의 용이성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그쪽에서 또 착불로 보내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죠. 국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만원에서 10만원 안쪽, 이짝저짝 해요. 이 라제타가. 이거 미라즈 650도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125 같은 경우는 몇만원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수입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큰 리트급으로 가면은 거의 한 4, 50만원에서 60만원 이상 할 겁니다. 그래서 라제타를 교환하려고 하면 작업비까지 포함하면은 한 100만원 가까이 들죠. 그러다가 부품값만 해도 한 4, 50만원 하니까 최소한 한 5만원 안쪽에 이걸 떼워서 사용할 수 있으면은 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거죠. 근데 떼워서 반드시 100% 거기서 테스트할 때는 100%였는데 사용하다 보면은 또 망가질 경우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상황이 좋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새 엔진인데 빵꾸가 났다 그러면은 작업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보내드릴 테니까 이걸 확인하시고 작업을 해 보실 분들은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망했죠. 그래서 라제타 지금 중고로 수배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런 라제타 실은 가급적 안 사용하는 걸로 하고, 지금 오토바이가 일단 블로바이 가스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3개입니다. 앞 엔진 쪽, 뒤 엔진 쪽, 그리고 미션 쪽에서 올라오는 거, 미션 반대쪽 편으로 올라와서 카브라타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기화기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 앞쪽하고 뒤에서 나오는 엔진 에바가스는 공기 정화통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뭘 통해서 올라가냐면 요 산소 센서라는 부품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이 산소 센서가 고장이 나서 저속 RPM에서는 이쪽으로 블로우가스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게 단속을 못하니까 블로우가스가 계속 올라가서 시동이 꺼지는, 아이들링 상태에서 시동이 꺼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스를 뽑아봤어요. 여기를 뭐 막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호스를 뽑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스 소리가 나요. 주행 중에 막 픽픽픽픽 해서 가스 빠진 소리가 나갖고 굉장히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요 파이프, 요 고무 호스 속에다가 스펀지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막았었거든요. 그랬더니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 가스압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니까 이 동판 가스켓이나 실링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오토바이들은 이 에바가스를 바깥으로 다 분출을 한답니다. PCX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바가스를 바깥으로 분출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산소 센서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호수가 지금 뒤집혀 있죠. 이 호수가 원래는 이쪽으로 정화통으로 올라가는 호수에 있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반대로 뒤집었어요. 그리고 정화통을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작업은 그렇게 했고요. 오토바이에 왔고요. 이 오토바이를 큰 차로 뜯어가지고 연식이 같은 이 오토바이에다 엔진을 수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라제타 하나를 제가 갖다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제타가 지금 하나 남아서 서머 스타트도 전에 있던 수리하던 놈이 빼서 내버려가지고 냉각수가 안 돌으니까 결국은 이제 서머 스타트를 뺐어요.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갖고 지금 서머 스타트가 없는 상황이라서 서머 스타트를 지금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좀 스크래치가 있긴 한데 빵꾸는 안 났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에서 지금 라제타를 가져왔거든요. 외형적으로 조금 이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 주인이 오토바이 냉각팬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와셔가 있는데, 와셔를 빼고서 냉각팬을 설치를 해서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한번 테스트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안 새는 거라고 봐야 되죠.
이 엔진을 수합한 분이 구독자라고 하시는 그분 덕에 제가 이 라제타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장님이 주셔가지고 다행히 잘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사태가 지금 난 이유가 뭐냐면은 동판 가스켓이 터지는 바람에 올바라시라고 그러죠. 전부 엔진을 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엔진을 한번 내렸었죠. 통으로 내렸는데 조립을 잘못한 거죠. 냉각수 순환 펌프에 엔진 쪽에서 나오는 샤프트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이게 나사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순환 펌프 그 임펠러라고 그러죠. 임펠러하고 샤프트하고 나사 하나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나사를 꽂지 않은 거예요. 기사가 정비를 잘못해가지고, 조립을 잘못해가지고. 몇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열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열어보지 않아가지고 한 2년 동안 제가 고생을 했죠. 그 덕택에 라제타가 3번 터졌습니다. 3번 터지고 상원 오토바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혹시나 해서 열어봤더니 한 2년 동안 타면서 이제 어떤 때는 오바이트를 안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오바이트를 또 하는 경우가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상원 오토바이를 갔더니 사장님이 한번 그걸 열어보자 그래갖고 열어봤더니 그 임펠러가 고정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게 돌면서 냉각수 순환 펌프 벽하고 부딪혀가지고 임펠러가 날개가 다 다른 거죠. 다 달아서 없어졌어요. 별표 모양으로 된 건데, 그래서 결국은 순환 펌프 케이스까지 다 교환을 했죠. 그래서 꽤 큰 돈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 정비한 샵에다 얘기했더니 2년 지나고서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 아이 시분을 2년 지나기는 2년 지났어도 그 중간중간 엔진 오일 갈러가고 정비하러 가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고서 발랑 까졌죠. 그래서 복명동에 있는 짱나는 그 오토바이 샵에서 이제 상원 오토바이를 제가 옮기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냉각수가 순환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임시방편으로 썸머 스타트를 뺀 거예요. 빼고서 그거라도 원복시켜주면 되는데 그마저도 원복을 안 시켜준 거예요. 자재가 없다는 핑계로. 아주 씨발 개새끼죠. 그래서 여태까지 고생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알리에서 이 똑같은 냉각수 라제타를 판매를 한다는 거를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상원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상원 사장님이 많은 개수를 한꺼번에 수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원에 조만간 연락을 하시면은 아마 라제타를 구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알루미늄으로 통째로 만든 거기 때문에 대부분 라제타가 터지면 라제타 냉각 핀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이 플라스틱 연결 부분에서 많이 터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부 올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가지고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조립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냉각수에서 오는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풀으시면은 썸머 스타트 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한 번도 저도 장착을 안 해봐서 그냥 넣으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정이 안 되니까 구리스 조금 바를게요. 일단 구리스를 붙였고요. 일단 장착이 됐고요. 세면은 원위치 할 겁니다. 이런 만지는 재미로 하기는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공상 같기도 하고 재밌는데 어떻게 해요. 안색을 좀 바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썸머 스타트는 조립을 했고요. 현재 여기 보면은 이런 자국이 있죠. 이 자국이 뭐냐면은 라제타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 자국이에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이가 간격이 좀 좁아요. 이게 딱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와셔를 껴야 돼요. 와셔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동와셔가 있는데 저도 하나 잃어버려서 그냥 일반 너트 와셔로 이렇게 공간을 띄워놨는데 이 라제타 냉각팬이 여기에 닿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와셔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격을 이렇게 띄워줘야 됩니다. 여기도 간격이 떴죠. 그래서 라제타하고 냉각팬하고 딱 마주치지 않게끔 장착에는 뭐 한 10여 분 걸렸는데요. 나사 4개만 10mm 나사 4개만 쪼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온도 센서, 수온 센서하고 냉각팬 클램프만 꽂으면 끝이고요. 이제 냉각수 순환되는 냉각 호수하고 클립을 물려야 되는데 왼쪽 맨 위에 게 여기 썸머 스타트에서 올라오는 게 꽂기가 힘들거든요. 그 클램프는 먼저 조립을 하고 라제타를 다는 게 편하네요. 일단 냉각수 보충하고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라제타에 물하고 냉각수하고 섞여가지고
날이 벌써 껌껌해지네요. 부동액을 3리터짜리를 샀거든요, 제가. 근데 한 1.5리터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매뉴얼상에 1.6리터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은 냉각팬 도는 거하고 썸머 스타트도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썸머 스타트도 작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냉각수 쫙 빨려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일단 성공적으로 수리는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 냉각수 보면서 막 우르르 뭐가 쏟아져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 아마 넘쳐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기포 빼기는 안 하고 지금 그냥 냉각수만 보충을 해놓은 상태고요. 기포 빼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는 거 보면은, 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일단은 시운전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부동액을 한번 빼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냉각수 상태가 먹어보니까 너무 안 좋아서, 원래는 생각은 어차피 프러싱 하는 거 그냥 냉각수로 프러싱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일단 냉각수를 부어서, 냉각수는 많거든요. 3리터짜리 2통 샀기 때문에 냉각수 얼마 안 하잖아요. 뭐 한 통에 10,000원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보충을 해놓고 내일 이제 카바를 장착을 안 했습니다. 장착을 안 한 이유가 내일 시운전을 해보고서 카바를 장착하려고. 일단 카바는 다 떼어놓은 상태고요. 일단은 요까지 지금 뭐 수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뭐 무리가 있거나 뭐 냉각수가 새거나 그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창기 때 막 위에서 밑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니까, 그거하고 냉각수가 빨간색이라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리는 일단 했습니다. 냉각수 보충을 어제 다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링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이제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면은 냉각수 팬이 돌아가는데, 냉각수 팬이 오래 돌아가면은 아이들링 상태에서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어제 밤에 급하게, 산소 센서거든요. 그리고 ISC 센서인가? ICS인가 ISC인가 뭐 그렇고요. 이제 블록가스가 올라가는 파이프에서 이 산소 센서로 들어가서 이 산소 센서에서 이 정화통으로 들어가거든요. 공기 흡입통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를 제가 잘라서 개조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윤리 손을 대보니까 바람이 뻘뻘 나와야 되는데 바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분해를 해서 어제 저녁에 청소를 싹 했고요. 여기도 ISC 밸브도 청소를 했는데 여기는 깨끗한데, 여기가 문제인 것이 카본이 꽉 껴가지고 바람이 아예 안 나가는 상태였죠. 그래서 청소를 하고서 아이들링도 안정되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오늘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청댐 한 바퀴 돌고 들어올게요. 지금 대청댐 여기 해남교 있는데 와 있습니다. 일단은 1시간 조금 넘게 갈궜어요. 오토바이를 무지하게 갈궜는데 아직까지는 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샜던 흔적이 좀 있는데, 예, 지금 상태는 깨끗합니다. 시동도 안 꺼지고요.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토바이도 많이 지나다니고 좀 이상한 날이네요. 평일날인데, 금요일인데. 일단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